저희가 장기 렌트를 하려고 해도 업체가 너무 많고 또 업체마다 하는 말이 전부 다 달라서 어떤 게 중요한지 판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제가 신차 장기 렌트를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5가지, 즉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건 크게 5가지입니다. 네, 그것은 이 5가지인데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그걸 기반으로 여기에는 이 견적 얼마예요? 또 다른 업체는 이게 얼마예요? 이런 걸 좀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초기 비용, 즉 보증금이나 선납금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없는 조건은 얼마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약정 주행거리입니다. 1년에 1km만 탈 건지 2km 탈 건지 이런 키로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정 주행거리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함 항목입니다. 네, 보험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할 건지 네, 그것도 평소 생활 범위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제가 조금 안내 드릴 곳에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도 해지 조건입니다. 해지할 때 위약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랑 승계가 가능한지 승계할 때 따로 옵션을 해야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만기가 됐을 때 인수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구조도 한번 생각을 미리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이 5가지를 미리 고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견적을 알아봐야지 그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견적을 뽑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5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미리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견적마다 금액이 전부 다 다르게 되고 왜냐하면 그 똑같은 차량, 똑같은 옵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장기 렌트 업체마다 뭐 직원인지 아니면 영업사원인지 그런 거에 따라 또 그 피가 달라져서 차량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많이 문의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보증금이나 선납금 아니면 뭐 보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실제로 질문을 해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다 보면 월 렌트료 29만원입니다. 이렇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대부분 선납금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즉 미리 내는 돈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월 렌트료가 낮은 경우입니다. 혹은 뭐 계약 기간이 짧거나 주행 거리가 좀 짧거나 혹은 정비가 좀 덜 된다거나 그러면 월 렌트료는 낮아지게 되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금액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님이 원하는 조건이 뭔지 이걸 정한 다음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견적이 얼마나 나오나요? 이거를 다양한 업체에게 물어보는 게 낫습니다. 네, 따라서 똑같은 금액이더라도 옵션이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증금과 선납금의 차이를 한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보증금은 계약 종료할 때 반환되는 금액이고 선납금은 미리 내는 금액으로 반환이 따로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도 거리가 짧게 되면은 그 매달 내는 비용은 줄어들지만 그 운행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1년에 몇 킬로 정도 타고 있는지 그걸 기반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같은 렌트료라 하더라도 뭐 자동차세나 보험의 범위 혹은 정비의 범위 그 다음에 뭐 초과 거리를 했을 때 내는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 전부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은 정해 놓고 문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여기가 실제로 저렴한 거 맞구나 이런 걸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을 타다가 뭐 중도에 해지를 하거나 승계를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뭐 위약금이나 아니면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간단하게 미리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같은 차량이더라도 계약 기간이나 약정 주행거리 혹은 뭐 선납금이나 보증금 여부 그 다음에 뭐 즉시 출고가 가능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견적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옵션 하에서의 견적을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네, 이걸 캡처한 다음에 아래 링크 있는 곳에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문의를 할 때는 저는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뭐 어떠한 등급의 어떠한 옵션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0개월을 이용하고 싶고 그 다음 1년에 2km 정도 타고 싶고 초기 비용은 없는 걸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즉시 출고를 받고 싶은데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에 맞는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업체와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네, 따라서 이거를 미리 캡처한 다음에 한번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여러 개 문의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업체에서는 월 렌트료가 뭐 29만 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뭐 어떤 곳에서는 31만 원, 또 어떤 곳에서는 51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 상황에서는 초기 비용을 부담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초기 비용 없는 것으로 하고 약정 주행 거리는 1년에 15,000km만 타도 되겠다. 네,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하면서 견적을 비교해서 실제로 그 업체를 이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생각을 한 다음엔 댓글에 있는 업체에게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댓글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곳의 렌트사를 한 번에 비교해서 견적을 알려주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업체를 비교하기가 좋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댓글에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 컴퓨터라서 좀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내리다 보면 이렇게 견적 문의하는 게 있고, 뭐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뭐 전화번호, 그다음 희망 모델은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 네, 이렇게 어떤 걸 자세하게 적어서 무료 견적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신청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 저는 한 60개월 정도 타고 싶고 1년에 2만 킬로 정도 타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기 비용은 없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견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거기서도 옵션이 이렇게 좀 명확하니까 견적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파악이 되고 또 그 업체에서도 좀 빨리 팔면 좋기 때문에 가격 협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신차 장기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신차 장기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